자, 이제 우리 수열의 극한 단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미적분을 하게 되면서 배우게 된 단어인데, 이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투 때 함수의 극한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만 조금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으면 그 다 배운 것을 다시 배운다 생각해도 크게 뭐 지장 없을 정도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배웠던 이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우리 기호로 이렇게 썼잖아. 어떤 fx의 리밋 x가 1을 향해 가는 이런 너의 목표를 보는 거였다고. 그치?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정의역 부분이 우리가 실수적 또는 연속적으로 어떤 특정 무언가에 다가가는 그런 함수가의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보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함수의 극한이라 불렀다고. 오케이? 그럼 반면에 여기 있는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원 때도 잠깐 해봤지만 이때 우리가 너의 일반항을 쓸 때 여기 있는 이 n이 그냥 모든 실수는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연수요,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 이 수열이라는 어떤 일반항 그런 값이 다가는 누군가를 보겠다는 건데,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너 자연수가 한없이 커져가는, 다시 여기서 이 n은 자연수야. 자연수에서의 우리가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는 이 정의역 부분이 자연수와 여기 있는 실수적인 이런 비교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자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없이 커져가는 이런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태로만 이야기를 다룰 거고,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하나의 뭐 값을 향해 간다든지,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당연히 x를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 무한대 상태로도 많은 이야기를 다뤄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보내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 가깝다, 비슷하다 생각해도 괜찮아. 그런데 물론 아까 말했던 이 10%에서 또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수열의 그 나머지 부분 차이점이 존재하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A인이란 것은 아까 말했듯이 수열이에요, 수열. 그럼 수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A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마디로 수원에 있었던 수열 문제 풀이 방식으로 여기 있는 A인을 작성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같이 배양되냐면 우리가 추론 능력,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 중에 어떤 거냐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감으로써 그때 일반항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추론해 갔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하셔야 이쪽 수열액한 단원이 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 수열액화는 문제가 미적분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 개념이 우리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정도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 여기 있는 문항들은 선생님이 또 같이 잘 풀어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함스에서 중복됐던 내용들을 빼버리고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 하나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어떤 스타일의 문항인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구하래.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구성 디자인이, 여기 있는 이 일반항 디자인이 그냥 일반항으로 깔끔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합의꼴, 무슨 꼴? 합의꼴로 제시됐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해결 전략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합의꼴로 진행된 경우 이때 너는 우리 어떤 식으로 바꿔냐면 여기 있는 이 합의꼴의 디자인, 한마디로 점점점 뭐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합의꼴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하는 거야. 계산을 해서, 근데 여기 들어간 이 계산은 우리가 배웠던 수열 단어에서 진행했던 그런 등등들의 계산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 있는 너를 이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n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거라고? 여기 있는 너 같은 이런 디자인들이
다 어떤 특정 합의 디자인으로 제공되어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뭐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너의 극한값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떤 특정 1부터 n항까지 합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너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그마 k 공식 말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며, 자 여기 있는 요 모습도 우리가 많이 읽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 같은 경우 우리가 시그마를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얘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 디자인이란 말이야. 이것 또한 우리가 수원하면서 수열단 하면서 많이 외웠던 거죠. 또 뭐가 되겠습니까? 맞아. 3분의 1에 여기다 바로 써버릴게. 3분의 1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얘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너의 극한값 볼 때 우리가 함수에 극한했던 것처럼 뭐 n이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황이라면 이 분모 분자가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때 우리의 해결 전략은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진 놈으로 분모 문제를 나눈다가 이제 기본 디자인이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구조화가 잘 되면 그때 우리가 차수를 보는 걸로 했잖아.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와 최고차항 계수를 좀 차수를 비교해 가지고 그때 계수분의 계수로 답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분모 분자 3차니까 분모에서의 계수는 2분의 1, 분자에서 계수는 얼마? 3분의 1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3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디자인 꼴? 이렇게 합의 꼴 디자인이면 직접 계산 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극한 방식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결 전략을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워낙 또 중요하니까 한번 더 언급하고 그것이 활용되는 문항까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특정 리밋 n이 하나씩 커져갈 때 an 그리고 bn에 대해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꼴에 대한 뭐 극한값을 보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극한값은 요 놈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너 따로 보는 게 기본 시선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따로따로 쳐다봤을 때 여기 있는 뭐 an이 어떤 특정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베타에 수렴했다면 그때 너의 극한값은 알파 그리고 베타에 각각 수렴된 그 결과적인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가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었지. 근데 이때 여기 있는 주의할 점은 이 나누기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이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모가 뭐가 아니라는 사실, 0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꼭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었어. 기억나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바라보는 이제 극한의 기본 사고를 잠깐 다시 언급한다면 우리가 이 극한은 이제 항상 아는 것만, 뭐 하는 것만? 아는 것만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는 것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극한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자주 나오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수열을 두 개를 던져주는 거야. 뭐 리밋, 뭐 n이 하나씩 커져갈 때 어떤 특정 수열의 뭐 극한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수열의 극한값이 이렇게 각각 수렴하는 상태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때 그래놓고 뭐 리밋 어떤 특정 뭐 이상한 디자인 꼴에 대한 너의 극한값을 좀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진다면, 그럼 너에 대한 해결 전략은 여기 있는 이 물음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정보가 여기 있는 너와 너일 때만 주어졌어요. 그럼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여기 주어진 두 수열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만 여기 있는 수렴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음표를 어떻게 하라고? 물음표를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여기 있는 이 별과 여기 있는 이 네모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뭘 나타내겠다, 이 물음표에 대해서 나타내겠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물음표가 우리가 별이 알파이고 네모가 베타였으니까 그에 따른 너의 극한값으로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an-bn이 2이고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bn의 극값이 1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뭘 구하냐면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an의 극값을 구해보세요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an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an을 여기 있는 an-bn 그리고 bn을 통해서만 만들어낸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 자체는 우리가 여기 있는 an은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an-bn에다가 여기 있는 bn을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너를 따로 본다면 각각 수렴값이 2와 1이기 때문에 2와 1을 더한 얼마로써 3으로써 최종 극값을 구할 수 있겠다. 어떤 맥락인지 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함수카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자, 어떤 거냐 마찬가지로 이 어떤 특정 수열이 수렴을 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수열이 우리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산하는 상황인 거야. 무한대로. 이럴 때 우리의 너에 대한 해결 전략 뭐였었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지. 어떤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무한히 커져가는 그 수열을 분모로,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을 분자로 보낸 후에 너의 극한값을 봤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모습이 무한대문의 상수꼴이 이루어지며 실제적으로 어디에 수렴하는? 0에 수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너를 이용해서 문항을 풀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또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모습이냐? 예를 들어서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an은 무한대, 그리고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an-2bn은 우리가 2에 수렴한대. 이럴 때 뭘 구하랬냐? 너가 3an 더하기 2bn 분의 4an 마이너스 3b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 주어진 조건이 보다시피 무한대와 수렴하는 하나의 특정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어떻게? 여기 있는 무한대로 가는 수열을 분모로,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을 분자로 이렇게 보낸서 여기 있는 이 값이 현재 어디에 수렴한다는 사실, 0에 수렴한다는 사실 활용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위에를 an으로 이제 각각 나눠버리면 그 모습이 여기가 1-an분의 2bn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an분의 bn이 어디에 수렴해야? 그렇죠. 바로 an분의 bn이 바로 2분의 1에 수렴해야 여기 있는 요 구성이 맞다는 거 확인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로운 수열을 얻은 거야. 그럼 이 새로운 수열을 여기 있는 이쪽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수열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모 분자를 뭐 하자는 소리야? 그렇죠. an으로 나누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래야 여기 있는 a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an분의 bn 꼴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an분의 bn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a로 나눠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3 플러스 2배 곱하기 an분의 bn, 여기는 4 마이너스 3 곱하기 an분의 bn이 되고, 각각 연놈들을 상태를 따로따로 쳐다본다면 여기는 3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4 빼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그 값은 우리가 뭐 4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뭐 얼마야? 그 분모자 20 곱하면 8분의 8 빼기 3이니까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풀어야 하는 전략이 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자주 사용했던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극한의 대소에 관한 기본 성질.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 극한에서도 똑같이 이제 설명했었는데 수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한번 더 설명할게요.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수열에 대한 대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너의 극한값, 자, 다시 극한값
값과 여기 있는 bn의 극한값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소는 얘가 기본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 할 때도 존재한다? 이게 같을 때도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극한값의 대소에 대한 기본 성질이었다고.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걸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a에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리고 b에는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1로 둔다면, 오케이?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는 입장에서는 n이 자연수 입장에서는 항상 bn이 더 크다는 게 확실하지. 그런데 이것을 각각 극각을 구해본다면 리미트 n이 합식하자 할 때 an은 몇이 돼버리고 1이 돼버리고, 리미트 n이 합식하자 할 때 bn의 값은 또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거야. 같아지는 상황도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게 등호가 부분다는 사실을 꼭 하나 기억을 해 두시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었죠. 무슨 정리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였죠. 이 샌드위치 정리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디자인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CN을 이제 사이에 두고 AN과 BN이라는 각각 수열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때 리밋 n이 합식하자 할 때 양쪽에 있는 AN의 극한값과 이때 n이 합식하자 할 때 bn의 극한값이 서로 어떤 특정한 값에 동일하게 같다면, 이럴 때 여기 있는 낑겨 있는 여기 있는 cn의 극한값도 항상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였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너의 우리가 활용도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뭘 구하는 상황에서 극한값을 이제 구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게 뭐가 주어냐면 연립 부등식이 제공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때 샌드위치 정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샌드위치 정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사용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보면 아무래도 함수의 극한보다는 좀 더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열이라는 우리가 특정 개념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적극 활용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이 n과 n 플러스 1인 이런 상황이 주어졌고, 그때 sn 값이 a1 더하기 쭉쭉쭉, 자 좀만 더 쓸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라고 한다면, 그때 맞으면 뭘 구하냐면 너의 극한값을 구하라. 바로 n의 제곱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디자인, 요게 주어진 정보가 어쨌든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잖아. 근데 이걸 제공해 놓고 그때 SN 이렇게 제공해 놓고 이걸 구하라.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수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게 될 스타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축차 대비입니다. 축차 대입. 이 축차 대입은 별거 없이 말이 그럴싸하지, 그냥 말 그대로 n은 1부터 2, 3을 쭉쭉 집어넣어 봄으로써 그에 대한 실제 뭐 여기가 더하기라면 더하기도 해보고 뭐 그런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노가다 해봐라. 노가다 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너를 실질적으로 A1부터 해가지고 AN까지 쭉 더해 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쪽 단어를 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할 때 축차 대입 노가다 할 때 우리가 좀 세로식으로 좀 쓰라고 했어요. 세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일단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하죠. A1은 말 그대로 여기에 각각 n자리에 1을 넣은 거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A2 같은 경우는 여기가 2가 되고 3이 되고, A3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AN 같은 경우에는 얘가 n이 되고 여기가 n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SN을 구하는 게 입장이니까 여기 있는 세로로 여기 주어진 식을 싹 다 모아겠다, 더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그때 A1부터 AN까지 합 가운데 있는 항은 SN이 될 것이고, 맞아? 그리고 여기는 1부터 N항까지 합으로써 우리가 뭐 바로 쓸 수 있겠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요 놈도 우리가 여기 초항이 2고 그리고 끝항이 N 플러스 1, 그 항의 개수는 N개일 테니까 얘가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작업하는가 알지? 등차 수열 합공이 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SN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 놓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넣어볼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n제곱분의 SN이 극한값이기 때문에 n제곱 만들어 주는 거죠. n제곱 양변을 나눠버리면 우리가 그 디자인이 우리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밑에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너의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양변에 뭐가 있으니까 연립부등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샌드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이쪽의 극한값과 이쪽의 극한값을 따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을 보면 넌 어디에? 그렇죠. 우리가 최고창의 계수분에 있으니까 바로 2분의 1의 수렴한 걸 알 수 있겠고, 다시 해보게. 여기 너는 어디에? 2분의 1 수렴한 걸 알 수 있겠고, 너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2분의 1 수렴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너의 극한값도 어디에? 바로 2분의 1을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우리 추가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먼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극한값이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는 말은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 보면 좌극한, 우극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현재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한우씩 커져가는 자연수인 상태만 보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한 점을 향해 가냐, 한 점을 향해 가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대표적인 좀 이런 A씨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2의 n승꼴, 그리고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꼴,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1의 n승꼴, 그리고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꼴, 그리고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2분의 1의 n승꼴,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 n승꼴을 먼저 보면서 여기 있는 이런 이것 다 등비수열이잖아. 이런 등비수열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는지 좀 보겠다는 거야. 괜찮죠? 자, 먼저 첫 번째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이 n승꼴을 본다면 우리가 보다시피 n이 하나씩 커져가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도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 그렇죠, 하나씩 커져간 상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 n승이면 n이 1일 때, 2일 때,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4, 3일 때는 마이너스 8, 4일 때는 우리가 뭐 16, 이런 식으로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나씩 커져가는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의 n승은 뭐 당연하게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크게 변화오겠고, 자,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를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불렀으며, 이걸 못하고 우리가 그냥 발산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밑에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여기 있는 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지도 법칙 쓰게 되면 이 n승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분모는 무한대고, 자, 여기 있는 분자는 상수니까 0의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 볼게. 너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 있는 1 넣었을 때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 넣었을 때 얼마 되냐면 4분의 1, 그리고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4 넣었을 때는 16분의 1, 그리고 그 다음 뭐 3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마이너스 30분의 1.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은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점을 향해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수렴하는 거야. 오케이? 수렴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한 점을 향해 가는 그 결과가 바로 누구의? 바로 0의 수렴에 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씨를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AR의 n-1 이상이라는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의 극한의 우리가 수렴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너의 수렴 조건.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상태를 보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초항이 이제 미지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초항이 0일 때를 먼저 봐야 돼. 초항이 0일 때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되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제 초항이 0이 아닐 때를 말할게. 그럼 0이 아닐 때니까 여기는 이쪽에 들었던 A씨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공비 R이, 여기 있는 R이 어떤 상황이냐? 보다시피 여기 있는 1일 때, 자,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 있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을 대표적으로 내가 들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 두 개 값은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0에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극한값이.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일 때도 여기 있는 1일 때도 공비가 1일 때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은 수렴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때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그때 여기 있는 너의 극한값이 어디에 0에 수렴하고 두 번째로 여기는 공비가 몇일 때는 1일 때는 여기는 너의 극값이 보다시피 어디에 수렴한다? 그렇죠. 초항이 있어버리니까 여기는 이 공비자는 1이 될 거니까 얼마 되겠어? 바로 A에 수렴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예시 하나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5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2의 2n승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주었다 쳤을 때 너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현재 등비수열 극한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 각각의 상태를 보는 거죠. 분모도 어쨌든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말할 수 있겠죠. 이유는 각각의 여기는 공비들이 몇보다 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1보다 큰 상태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는 이렇게 무한대라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꼴의 해결 전략은 어쨌든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놈으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가 기본 전략이니까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진 놈은 당연히 5n승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5n승으로 분모 문제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여기는 1 플러스 5분의 3의 n승 여기는 지도법칙에서 5분의 4의 n승을 쓰는 괜찮죠? 여기는 3 곱하기 5분의 3의 n승 이렇게 쓰게 된다면 각각의 또 수열을 따로따로 쳐다본다면 여기는 1 더하기 여기 있는 요놈은 현재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그치? 그럼 어디에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한다고. 여기도 어디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한다고. 여기도 어디에? 0에 수렴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우리가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또 추가로 우리가 여기 있는 등비 수요를 극한을 하면서 여러분 또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스타일의 문항이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이 그냥 바로 써버리기 하나 예시를 통해서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수열이 주어졌는데 너가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 있는 뭐 R이 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여기 있는 너에 대한 뭐 극한값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는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첫 번째 어쨌든 여기는 이 공비값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공비에 따라서 그 값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각각 수렴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뭘 작업을 해줘야 하냐면 너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해줘야 돼요.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분류 작업을 하냐면 이게 살짝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 여기는 공비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1일 때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보통 이런 표현이 없다면 이 표현이 없다면 우리가 R이 마이너스 1 때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우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상황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더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을 이제 해결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공식화 시킬 내용이 있어서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방금 했던 상황 중에 수열액한 상황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2n제곱 플러스 4분의 뭐 5n제곱 5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주었다면 너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n의 제곱으로 분모한 줄 나누는 게 이제 계산 전략이었지만 그냥 이게 극한값이 개수분의 개수로서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둘게. 예를 들어서 너가 5의 n승 더하기 여기가 뭐 4의 n승 여기는 5의 n 플러스 1승 더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줬다 치자고. 그럼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문자를 누구로 나눴겠어? 그렇죠. 5의 n승으로 나눴겠죠. 5의 n승 나누게 되면 그때 그 디자인 모습이 리밋 n이 하나씩 커져갈 때 여기가 1 더하기 5분의 4의 n승 여기는 5 곱하기 5분의 다시 5 곱하기 그냥
1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3의 n승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긴 각각 따로따로 쳐다보면 얘가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좀 이렇게 써볼게. 이게 바로 1분의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현재 5가 되는 건데, 근데 그 5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가 n 플러스 1승을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연놈을 5 곱하기 5의 n승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가장 빨리 커지는 너의 마찬가지로 개수분의 개수로서 너의 값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우선 각각의 상을 볼 건데 쉬운 것부터 좀 보죠. 여기는 2번이 쉽잖아. 2번 대놓고 R이 1인 거니까 그때 여기 있는 너의 극한값은 실제로 그냥 여기 있는 R 자체가 2가 됐어.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냥 0이 되는 것이 좀 자명한 거죠. 맞아?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때는 실제 여기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선 결과는 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요건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실제 여기 이 상부터 보자는 거야. n이 합씩 커져갈 때 r이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큰 상황은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n승이 이제 현재 무한대인 상황이에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제 더 디테일하지만 어쨌든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란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밋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n이 현재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너의 극한값은 우리가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다면 무한대꼴 해결 전략은 물론 여기 있는 요 방법처럼 여기 있는 이 방법처럼 가장 빨리 커지는 r의 n승으로 분모 문제를 나눈 거란 말이야. 그치? 하지만 우리가 요놈에 대한 해결 전략을 우리가 좀 더 공식화 시켜놓은 상태라면 바로 개수분의 개수로 접근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요놈의 지수법칙에서 요놈이 r 곱하기 r의 n승을 쓸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개수분의 개수로서 바로 1분의 r인 r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때 너의 극한값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이사일 때는 어디에 수렴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0에 수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의 극한값은 우리가 각각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봤을 때 여기 있는 너는 어디로? 0으로. 너도 어디로? 0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최종 작업을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점화식 중에 an 플러스 1은 알파 곱하기 an 더하기 베타 꼴에 대한 너의 해석, 이제 뭐 그래프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뭐 간단한 예시를 통해 좀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우리가 2a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쨌든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점화식 또는 수열 같은 게 우리 어쨌든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야.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인 함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뭔 건덕지가 있다는 건데, 자, 그걸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너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디자인 우리가 축차 대입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축차 대입을 통해서 한번 쭉 써본다면 그 모습이 A2는 우리가 2A1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A3는 얘가 2A2 더하기 1, A4는 2A3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할 건데 여기는 요 디자인을 봤더니 어쨌든 특정 규칙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규칙성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걸 갖다 내가 fx는 우리가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함수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겠다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을 내가 f의 a1, 여기는 f의 a2, 여기는 f의 a3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죠. 맞아?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FA1이 현재 여기 있는 요 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A2가 된다는 말과 똑같잖아. 그럼 A2 대신에 여기 있는 A2 대신에 FA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다고. 그럼 여기는 이 디자인을 F의
F의 A1이라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현재 A3가 여기는 얘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 A3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모습이 F의 A1이라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래 놓고 한번 우리가 요놈을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좌표 평면상의 얘를 얘가 x축 그려놓고 여기 있는 먼저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직선을 먼저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fx야. 바로 2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의 보조선이 될 바로 y는 x를 하나 그어 놓을게요. 이렇게 y는 x.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 디자인에 대한 것을 갖다 한번 내가 좌표 표현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A1을 대략 한 이쯤에 잡아본다면 A1 얘를 잡아볼게. 그러면 그때 A1에 해당되는 그때 A2는 현재 여기 있는 요 값이 바로 A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2 지점은 정역상 우리가 찍기 위해서 이 Y는 X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A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3는 마찬가지로 A2가 들어간 너의 함수값인 거니까 여기가 바로 A3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가서 여기가 또 A3인 거야. 그러면 A4는 이렇게 쫙 가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A1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그놈의 A2, A3, A4라는 함수값이 점점 뭐해져가는 상황, 커져가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맞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리밋 n이 함수씩 커져갈 때 an의 극한값이 바로 얼마 됐나? 이제 무한대로 현재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자인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1일 때 이때 이번엔 너의 또 극한값을 한번 구해라 더 칠게.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같은 방식으로 여기 때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잡아보겠다고. 그때 그 모습이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진행되는 상황들은 위와 동일한 맥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2분의 x 플러스 1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fx입니다. 그리고 yx는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이거 yx. 그럼 그 첫 번째 여기가 a1이 이번엔 여기서 쳐볼게요. a1 여기 있을 때 여기가 현재 a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바로 a2고 또 여기가 이번엔 누가 되는 거야? a3. 또 이번엔 여기가 누가 되고 a3가 되고 여기가 이번엔 또 a4가 되는.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점을 향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A1이 항상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 A1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친다면 A1이 여기다 친다면 여기 있는 여기 이 값이 바로 뭐가 되고 A2가 되고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A2가 되고 이게 다시 누가 되고 A3가 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또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우리가 극한값으로 한 점을 향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는 여기는 리밋 n이 하나씩 커져갈 때 an의 극한값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y는 x와 여기 있는 fx 즉 여기 있는 x는 2분의 1 x 플러스 2라는 그 교점이 바로 여기 있는 이놈의 극한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이거를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일반화 시켜 볼게요. 이렇게 써보자고. an 플러스 1 그리고 너 알파 an 더하기 베타 꼬레 요놈이 이제 우리가 너의 극한값을 구하라. 근데 이 극한값에 대한 수렴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위에서 보다시피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너가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여기 있는 이 알파가 1이 되고 그때 알파가 1이면 여기 있는 요 디자인에서 내가 만약 베타를 0으로 잡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an 플러스 1과 an이 같은 한마디로 무슨 상황인 거냐면 이 상수함수 디자인이 되는 거죠. 무슨 수열? 상수 수열의 모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점으로부터 이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알파가 여기 보다시피
2일 때는, 여기가 2일 때는 현재 우리가 수렴하지 않았어요. 2분의 1 때는 수렴했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우리가 공비 조건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이면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그 놈의 수렴값은, 극한값은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요 놈을 우리가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로 잡고, 그때의 x 값을 구하면 그 x 값이 바로 여기 있는 리밋 an의 극한값과 동일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마지막으로 그 내용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항상의 표현상 어떤 게 주어지냐면, 어떤 수열 an이 수렴할 때라는 이 전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뭐 어떤 특정 극한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 다시 이 사이에 뭐가 주어질까? 그럼 점화식이 주어질까요? 그럼 점화식 기본 디자인은 뭐 an 플러스 1은 뭐시기 하고 뭐 an 들어있고 막 꿍짝꿍짝 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기 있는 요때 잡아야 될 구성은 an 플러스 1과 여기 있는 n이 무한대로일 때 an의 각각의 극한을 어떻게 잡냐. 여기 있는 이 an이 어쨌든 간에 수렴한다는 거야. 수렴하니까 요놈을 그냥 알파로 잡아버려요. 근데 요놈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놈이 수렴이란 전제에 깔려버리면 어쨌든 이 놈이 한쪽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놈이 하나씩 그 차수가 이 다음 항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극한에 대한 수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또 뭐로 잡을 수 있냐면 알파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각각 알파로 잡고 이제 문항을 접근하면 되는 건데, 간단 A씨를 볼게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an 플러스 an분의 2인데, 여기 문항상에 뭐라 되냐면 여기 수열 an이 수렴할 때, 이렇게 수렴할 때 너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 치자고. 그럼 너가 수렴이라는 전제가 깔려버린 순간 우리는 여기 있는 놈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뭐 수렴 조건 여기까지 굳이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수렴이게 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알파로 잡는다면,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긴 a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그냥 알파로 잡아도 무방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놓고 그놈의 극한값 다 집어넣어 버려.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 이렇게 잡는 게 가능하며, 그래서 여기 있는 요놈의 그 방정식을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이 방정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알파가 몇이 나오냐면 루트 2가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너의 극한값이 바로 누가 된다는 사실, 루트 2가 된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